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6일 인천 강화도에 있는 사찰 전등사에서 30대 미혼 남녀 20명이 참가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나는 절로인데요. 30대 미혼 남녀들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한 템플스테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신 묘장 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나는 절로. 사찰에서 30대 미혼 남녀가 참가한 템플스테이였는데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30대로 정했는데 매번 30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20대도 하고 또 향후에는 40대도 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이 만남 템플스테이는 2008년 이제 저출산 문제가 한국 사회의 이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그 시기에 이런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한 36회가 됩니다. 이번까지 합치면 이제 37회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코로나 시기 잠깐 동안은 이제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 간의 만남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시작되면서 그 나는 절로라고 이름을 좀 바꾸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더 리뉴얼해서 좀 더 남녀의 만남이 잘 인연이 성사되게끔 요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예, 2008년부터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네. 예, 오늘날 그 저출산 그 고령 문제가 심각한데 그 네. 불교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했었군요. 네. 예. 자, 최근 그 나는 절로 진행된 거를 보니까 남녀 각 10명을 모집했는데 남자 신청자가 147명, 여자 신청자가 190명으로 치열했습니다.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인기 비결 저희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만큼 남녀의 사랑이 좀 이렇게 절실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경쟁률은 한 190대 1 정도 나오지만 그거 말고도 뭐 부모님의 문의, 친구의 문의 등 사실 문의점만 아마 한 수천 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회 오히려 신뢰감을 주는 만남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특히나 이제 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뭔가 그런 성향이라는 게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믿음과 신뢰가 주는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배우자는 산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알고 이렇게 사찰의 그런 고즈넉함도 좀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마 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많은 참가자들이 신청을 했는데 남녀 각 10명씩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대도 너무 나이대가 많이 차이 나는 분들을 엮어놓으면요. 싫어합니다. 네, 싫어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를 고려할 때는 5살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은 이제 진짜 직업이어야 돼요. 왜냐면 허위로 하면 안 되니까. 네. 재직 증명서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도 또 중요하죠. 이 거주지는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질 때 너무 거리가 멀면. 그렇죠. 어차피 일회성 만남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신청한 사유, 저희가 이제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쓰라고 했거든요. 아, 예. 네, 그 안에서 거기 보면은 굉장히 간절한 사연을 적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 그 간절함을 최우선 순위로 잡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문의 전화가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혹시 누가 시켜서 와가지고 큰 의욕이 없으면 이제 참가는 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넣지 않고 어. 적극적이신 분들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연결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자발적으로 이렇게 분명한 어떤 이유를 갖고 참가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뽑았다. 예. 네. 이 질문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저출산 고령 사회로 들어서고 있고 미혼 남녀들의 결혼 기피 또 출산 기피 현상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스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 사회적인 문제라 제가 참 정확한 이유를 저도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요번에 참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직군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열심히 돈 모으고 하다 보니 어느 사이엔가 나이는 차버리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최우선이 된 덕분에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도 그 마음 한켠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은 다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분들이 다 그런 바람을 갖고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경쟁률에도 나오지만 정말 간절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명백한 이제 자신의 배우자를 찾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부터 탐색정도 대단했고요. 자기소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자신을 또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저희가 또 이제 전문 강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레크레이션. 근데 그 레크레이션이 서로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막 손잡고 다니고요. 굉장히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게 아무튼 예상하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나는 절로 이 템플스테이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이제 템플스테이이기도 하고 또 저출산 대책 이런 것도 좀 이제 보건복지부 저희가 사실 후원으로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했지만 그래서 올바른 부부관 그리고 훌륭한 자녀관 이런 것들을 먼저 심어주는 것 프로그램도 있고요. 오. 템플스테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 소개하고 불교 안에서 있는 기본적인 사찰 예절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돌아보는 명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주었고요. 그리고 저녁 이게 보면 시간이 1박 2일이라서 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하고 지지난번을 해보니까 원래는 10시에 프로그램을 마치고 잠드는 시간인데 네. 12시까지 또는 새벽 1시까지 막 이쪽 저쪽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끝났는데 자기들끼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침 시간, 자는 시간은 좀 자야 되는데 예. 잠을 안 자고 서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거죠. 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시간을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11시까지도 서로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도 대화 쓰는 걸 많이 넣었지만 그거 말고도 스스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줬습니다. 네. 그리고 밥 먹을 때도요. 그냥 알아서 밥 때는 자유롭게 밥 먹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해서 손잡고 가서 꼭 손잡고 가야 됩니다. 예. 손잡고 가서 같이 밥 먹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제가 다 설레네요. 예. 아무래도 좀 불교와 좀 친밀한 분들이 또 많이 있긴 했겠죠. 그 성향들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 된 것 같아요. 네. 절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사색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막
활동적이진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30대 미혼 남녀 각 10명씩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좀 좋은 인연들이 최근에 좀 탄생을 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사실 사람 간의 어떤 맺음의 인연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야, 이번에 우리 잘 되겠다 싶어서 목표치를 확 높여 잡아서 새 커플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그걸 잡았는데 이게 전등사 주심이 당신이 특별히 사람을 더 연결시킬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제 5명까지 늘리자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뭐 좋다고 하면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 했더니 음. 최종적으로 4커플이 성사가 되었고요. 아, 예. 우리 앞으로 커플 합격한 사람이 4커플이고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자신들끼리 연락해서 우리 따로 또 보자라고 한 커플이 또 2커플이 됩니다. 네. 굉장히 성사가 높은 거죠. 그 정말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네. 마음을 열고 친해지고 단기간에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네. 사찰에서 스님께서 이게 진행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평화롭고 신뢰가 가고 또 인연의 소중함도 또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분명히 일반 사회와는 다른 무언가가 이 사찰에서 진행되는 이 만남 속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스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나 없나 그런 탐색의 시간이 원래 좀 길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을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만남보다는 한두 단계 훨씬 건너뛰어서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고 또 이분들의 간절함이 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요새 저출산 대책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결혼시키려고 우리가 정책을 많이 펼치잖아요. 예산도 그렇죠. 막 들어가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겪어보니까 좀 의지가 있는 분들을 먼저 해주고 나면 그분들에게서 또 좋은 모습을 보면 좋은 롤모델이 돼서 나도 저 커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자연스럽게 좀 결혼이 좀 더 많아지고 더불어서 출생도 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아마 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하지 못한 많은 그 미혼 남녀 청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어떤 걱정, 또 출산 기피 이런 그 청년들도 많은데 인연이라는 게 참 소중하잖아요. 미혼 남녀에게 혹시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사람이 만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되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익숙한 것은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늘 흘러넘치는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듯이. 네. 그래서 상대방의 소중함을 좀 더 잘 기억하고 그 사람의 귀한 점을 내가 잘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가 커지고 그렇게 해서 귀한 인연들끼리 만났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인연은 훨씬 더 깊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종교계의 노력이 또 요구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그 전등사에서 진행이 됐고 템플스테이 진행하는 사찰은 또 전국 곳곳에 또 있잖아요. 어떻게 좀 앞으로 확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진행하면서 지방에서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가 서로 간에 멀수록 인연의 성사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방분들은 저희가 좀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도별로 해서 템플스테이 사찰 한 곳이 좀 지정을 해서 그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맞는 템플스테이를 좀 확대해 나가서 지방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찰에도 저희가 이런 노하우들을 좀 잘 전수를 해서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네.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참가 동기를 좀 절실하게 자세히 써야 이렇게 뽑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 예,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신 묘장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